안녕하세요. 기능의학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당뇨를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에다가 요 기구를, 이 의료 기구를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몸에 달고 있으면은, 웬만한 그 혈당 조절하는데 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몸에 달고 있으면 당뇨를 탈출할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이제 제품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도 이렇게 팔에다가 달고 있습니다. 현재 이쪽 오른쪽 팔에 달고 있고요. 조금 관리가 좀 느슨해진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이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달아보려고 하고요. 한 번 달면은 이제 기계 하나당 한 15일 정도 달 수 있고요. 24시간 동안 혈당을 직접 찌르고 찌르면은 이제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24시간 동안 뭐 5분 단위로 찌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기계를 몸에 이렇게 달고 있으면은 5분 단위로 혈당을 측정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 뭐 5분의 딜레이는 있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혈당을 이렇게 보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 어플에 먹는 음식도 함께 기록을 하고 운동도 함께 기록을 해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튀어 올라가는지 그게 이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올라가는 혈당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피해야 되는 음식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화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연속혈당 측정기를 달고서 연속혈당을 15일, 한 달 정도 모니터링 하면서 자신의 그 음식 패턴을 파악하고 음식을 바꾸고 또 운동을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되는지 파악을 해서 운동을 해주면은 약 없이도 훨씬 더 당뇨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의 이제 미션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미션은 고민하다가 제가 정한 미션인데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질병에서 벗어나서 더 건강한 몸이 되도록 돕는 것이 저의 그런 남은 인생을 살 때 큰 어떤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제 당뇨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을 방치하면은, 즉, 당뇨를 방치하거나 혈당을 방치하면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당장 당뇨 초기이거나 공복혈당이라고 해서 공복혈당 장애나 뭐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안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정말 끔찍한 그 일들이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생겨가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실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그, 그 실명 원인의 2위가 되거든요. 1위는 이제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이 잘 안 보이고 결국에는 실역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이런 위기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뇨 신장병증이라고 해서 이제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신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소변 만드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능이 이제 60 이상을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 밑으로는 만성 신기능 저하로 보는데 15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소변을 잘 못 만들고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4시간 정도 이렇게 투석기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일상적인 생활은 거의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시무시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발입니다. 예, 당뇨발이 돼서 발가락이 썩는 그런 이제 합병증이고요. 당뇨 신경병증이 돼가지고 저리는 통증이 극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급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뇌졸중이 생겨서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쪽이 오른쪽이나 왼쪽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후유증이 남아서 평생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 고혈압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이 당뇨만큼은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 주요한 암을 제외한 그 주요 사망 원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고요. 그리고 치매 위험도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도 제3의 당뇨병이라고 할 정도로 치매와 연관이 많이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잇몸병도 생깁니다.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암세포 제거 능력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암 발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광범위하게 우리 건강을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앞에 얘기했던 당뇨발입니다. 이게 당뇨발. 당뇨발을 제가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도 이런 환자를 보고 소독을 하고 했는데, 아, 좀 끔찍해요. 이렇게 발이 괴사가 돼서 썩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분이 혈당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 여기가 곪고 염증이 계속 진행되고 뼛속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발가락을 절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발가락을 절단하고 나서도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또 이게 재발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끔찍하게도 이제 발목에서 절단하는 일이 생기고 저도 이제 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가정의학과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제 뭐 인턴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때 보면은 아 여기 진짜 그 발목을 절단을 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결국에는 발목 절단한 후에도 점점 염증이 진행돼 가지고 무릎 위에서 절단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이제 끔찍한 그러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고 나서도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병이 바로 당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만큼은 선제적으로 아무리 좀 지나치게 예방을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얻는 이런 합병증 예방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혈당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란 뭐 혈당이 높은 혈액의 혈당이 포도당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말 자체를 보면은 당뇨는 이제 소변이잖아요. 요는 그리고 당은 이제 포도당을 얘기하는데 소변에서 포도당이 빠져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소변에서 물론 일단은 그 포도당을 재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벗어나기 때문에 소변 그 신장 기능의 한계를 느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어 기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콩팥에서 몸의 혈액의 혈당이 높으니까 소변으로 쭉쭉 포도당을 배출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몸의 일종의 방어 기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몸에 안 좋은 거면은 이제 콩팥에서 그 귀한 에너지 성분이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 성분임에도 그거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쭉쭉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 약 중에서 이런 약이 있어요. 또는 뭐 비만 치료한다고 이런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어가지고 혈당이 올라갔는데 이 신장에 작용하는 약을 써가지고 일부러 소변으로 혈당이 높지도 않는데 아니면 좀 높은 경우에 무리하게 이제 콩팥에서 이제 소변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약을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굳이 먹어가지고 소변으로 그냥 배출시킬 거면은 그냥 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참 조금 더 먹고 혈당이 높다고 소변으로 인위적으로 빼가지고 버리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약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최소한의 약을 쓰면서 혈당 관리를 하는 것이 몸에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의 뭐 정상 기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당뇨 진단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공복 혈당은 126, 당화 혈색소는 6.5% 이상, 식후 혈당은 이제 200 이상, 그리고 무작위 혈당이 200이 있으면서 다음, 다뇨, 다갈, 다식,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등이 있으면은 당뇨로 진단할 수 있는데 요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해서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은 요 구간 안에 들어야지 되고요. 여기를 벗어나서 중간 당뇨 전 단계가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신체 그 혈관 질환들이라든가 합병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셔야지 노력을 하셔야지 당뇨만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큰 착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치를 조금 타이트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은 가급적이면 100 미만이 좋은데 100 좀 넘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도 5.7 미만이지만 저는 가급적 5.2, 5점대 초반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식후 혈당은 이제 최고 혈당을 가급적이면은 140 미만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기준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에서 탈출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바로 연속 혈당 측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뭐 영어로는 CGM이라고 합니다.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뭐 그런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24시간 혈당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휙 올라가고 누구는 바나나를 먹어도 혈당이 휙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수면의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저혈당 위험 경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치를 보게 되면은 관리하는데 동기부여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런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14일에서 15일 정도 부착하게 되고요. 샤워해도 크게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붙일 때만 가끔 따끔거리고 이후에는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혈당을 알아야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음식이 나한테 안 맞는 건지 이건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 혈당이 오르는지 아침에 오르는지 점심에 오르는지 저녁에 오르는지 알 수가 있고 그때 올랐을 때 낮추기 위해서 음식 순서를 바꾼다든가 음식 먹는 조합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이 타이밍에 운동을 살짝 섞어주면 훨씬 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효과도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 운동했을 때 혈당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140 밑으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자면서 혈당을 체크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면서 수면하고 혈당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와 관련된 연소혈당 측정의 그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사용한 그룹이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목표 혈당에 도달할 확률이 3배 더 높다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생활습관 관리 후 당뇨가 정상화되는 게 참가자 비율이 36%더 올라간 걸 알 수 있고요. 요거를 6개월 사용하고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0.6% 정도의 당화혈색소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코칭을 하고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다이렉트 연구에 보면은 당뇨가 완전히 완치된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가 이제 298명 정도 됐고 어, 2형 당뇨를 진단받는 6년 이내 너무 또 오래된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300명, 29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죠.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은 여기서는 칼로리를 이제 900칼로리 식사를 대체해서 이제 사용을 했고 집중 생활습관 코칭을 해서 12주에서 24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비교 그룹은 의사 처방에 따른 약만 그대로 유지를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실험군에서 당뇨 1년 됐을 때 46%가 당뇨에 탈출할 수 있었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덜 먹인 것 같기는 해요. 엄청 900칼로리면은 거의 준 단식 모드에 가깝기 때문에 좀 너무 이렇게 배고프게 굶겨가지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 후에도 당뇨가 없는 게 36%였고 체중 감량 15kg 감량 시 완해되는 확률이 86%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굶겨가지고 예, 한 케이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마른 당뇨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을 뺄 수 없는 환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소혈당을 쓰면 얼마나 좋아질까? 이제 이 실험에도 있는데 이제 사용한 그룹 87명, 그다음에 손가락 체열로 한 그룹 이렇게 해서 8개월 비교를 했는데 당화혈색소가 추가적으로 0.4% 이렇게 감소해서 합병증이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정상 혈당 유지 시간도 하루 18분 정도 늘어났다. 근데 이것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8분 정도 늘어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같은 음식도 사람마다 혈당이 다르게 다르다는 것을 이런 실험에서도 800명이 참가를 해서 일주일 동안 살펴봤는데 흰 빵이 어떤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두세 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흰 빵을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확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일이나 현미면은 혈당이 안 올라갈 것 같잖아요. 덜 올라갈 것 같잖아요. 특정 사람에게는 이 과일, 현미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혈당이 확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아무래도 장 속의 세균이 다르기 때문에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음식으로 혈당 조절을 할지 그거를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연소혈당 측정 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당뇨에서 탈출했다고 되는데, 52세 이런 케이스에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당뇨 진단 2년차 이렇게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은 당뇨가 완치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메포민을 복용하고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았는데, 이 환자가 이제 그 연소혈당 착용 후 3개월간 식사 운동 패턴을 직접 분석하고 조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공복 혈당이 138이었는데 94로 떨어졌죠. 그리고 당화혈색소도 5.8인데 5.7로 떨어졌죠. 그리고 체중도 한 7kg 정도 이렇게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약을 끊어도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포민만 먹고 있다면은 굳이 약을 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강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영양제처럼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영양제처럼 좀 더 먹고요. 5.7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고 한 5.12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저는 이제 메포민을 좀 줄이거나 끊어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찮게 뭘 자꾸 붙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약 먹으면 되잖아요. 약 먹으면은 당뇨 치료 잘 되는데 왜 그런 걸 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약만 복용했을 때와 이 연소혈당 측정을 같이 했을 때는 완전히 이제 경과가 다릅니다. 목표 자체가 혈당 수치를 낮추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도 점점 약이 점점 늘어날 수 있고 약 효과가 없어서 나중에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소혈당 관리를 해서 당뇨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식이하고 운동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하면은 약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고요. 효과는 이제 약은 매일매일 먹어야지, 하루짜리 당뇨 조절 약이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하루밖에 안 가지만은 생활 습관이 바뀌면은 반영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잘 유지하면은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작용은 뭐 저혈당이나 위장장애 등 여러 가지 약물의 부작용이 있지만, 이거는 부작용이 없이 오히려 더 몸이 건강해지는 작용이 있죠. 당뇨 탈출은 약을 먹어서는 거의 평생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지 되는 게 당뇨 약 먹는 방법이지만, 연소혈당은 충분히 사람에 따라서는 가능하고, 특히 초기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당뇨 전 단계인 환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연소혈당 측정을 하면은 정상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도 보면 평생 지속해야 될 약값을 쓰고 검사를 해야 되고 하지만, 초기 투자 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를 이제 뭐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모니터링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과 생활습관 관리를 함께 연소혈당 측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당뇨 탈출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으신 분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당뇨는 또 뭐 유전이라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뭐, 그건데 유전 때문에 생긴 건데, 뭐 그냥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전자는 이제 총에 이제 총알을 장전한 것이라고 보겠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결국에는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관련된 유전자 검사를 봐도 유전자가 엄청 좋은데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어가지고 당뇨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전자가 살짝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운동하고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가지고 당뇨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탓, 조상 탓만 할 게 아니라, 유전 탓을 할 게 아니라 충분히 생활 습관 교정으로도 당뇨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거는 생활 습관하고 환경 독소하고 운동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식이 운동하고 그런 환경 독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당뇨가 심한데 늦지 않았나요? 한데, 당뇨 뭐 10년 넘었으면 나는 이미 늦었으니까, 너무 당뇨가 오래됐으니까 이런 거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몸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시무시한 합병증들 있잖아요. 그거를 늦추거나 완전히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치료 시점은 바로 지금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케이스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혈당이 높은 걸 알면은 눈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식이와 운동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아도 의지가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혈당 달성 시 당뇨는 자연스럽게 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중 최대 혈당을 가급적 140 이하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좀 타협을 한다면 160 이하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혈당이 머무는 시간이 70에서 140 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9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거를 이제 TIR, 타이밍 레인지라고 했었죠. 그리고 140 이상 올라가는 시간을 이제 10% 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40이 넘어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혈관 내피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예방하기 위해서 10% 이하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당화 혈색소는 저절로 목표치에 달성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당뇨에서 탈출하게 되고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혈당을 140 이하가 목표일까? 그 이유는 혈관 내피세포 손상의 시작 지점이 바로 식후 혈당이 이제 140을 넘어가는 순간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식후 혈당이 이제 180 이상이 넘어가는 순간 그 손상 정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가속화가 되고 회복이 안 되는 비가역적인 손상이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확 낮추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140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가지고 꼭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는 이제 MBTI 있잖아요. 거기서 J가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J 성향은 뭔가 자기 기준점에서 벗어나 있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80 넘어가면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이것도 180 이상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특히 140만 넘어가도 엄청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J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INTJ거든요. 그래서 J 성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최적의 혈당 수치 구간이 이제 90% 이상, 저는 가급적이면은 100점을, 100%를 목표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 성향인 분들은 특히 해보시면은 정말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달고서 작년 연말에 해봤는데요. 초기에 했을 때는 이제 한 89점, 두 개 합치면 이제 91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 이제 목표 할당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21시간 34분, 15분까지 더하면 21시간 49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95점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한 두 달 정도 달아봤고요. 그러면서 했더니 마지막에 할 때쯤 되니까 97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40 넘어가는 요 구간은 3% 정도밖에 안 됐고요. 하루에 49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당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고 당뇨에서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7점은 못해도 90점은 넘기려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좀 더 욕심이 나시는 분은 95점을 목표로 해보시고 정말 A 플러스를 받고 싶으신 분은 100점을 목표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보시면은 11월 26일에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날은 89%밖에 달성을 못했네요. 그래서 목표를 벗어나 있는 게 11%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음, 그리고 또 요날도 84%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에 가가지고 뷔페를 먹었더니 엄청나게 고혈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구간 때 저는 혈관이 데미지가 생겼고 혈관 노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시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열심히 운동과 식이요법을 맞춰가지고 했더니 요런 날 거의 100%, 100점이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퍼펙트 데이죠. 완벽한 하루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완벽한 하루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식을 한다든가 어떤 모임 자리에 간다든가 그러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날 이렇게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 가지고 100점을 맞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혈당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시켜 드렸고, 이 방법으로 제가 혈당 관리를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이 관련된 영상이고요. 요것은 운동 관련된 영상이니까 요 두 영상을 보시고 요대로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조금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도, 당뇨 전 단계인 분도, 그리고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는 분도, 또 치매가 걱정되는 분도 이런 식이하고 운동 방법을 적용하시면은 약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합병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은 요거를 꼭 보시고요.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적어가면서 핵심 사항을 정리해서 편하게 보지 마시고 정리해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잘 실천하는 사람의 혈당 그래프를 보면은 본인의 그 혈당 그래프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높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88% 정도 90점 이하로 나왔고 이렇게 식이하고 운동을 핸드폰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이렇게 파악하고 나니까 아, 여기 뭔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구나. 스스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보면은 어, 약 없이 식이하고 운동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런 것들을 조정하더니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이렇게 100점을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같은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셀프로 자기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운동한 음식 순서도 바꿔보고 운동하는 타이밍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퍼펙트 데이 완벽한 하루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하는 분은 계속 끝까지 안 하고 이렇게 45점밖에 안 되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제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 건강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할 사람만 하는 거죠. 뭐 못 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죠. 최대한 제가 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45점이면은 상당히 안 좋죠. 예, 최고 혈당도 349나 올라갔네요. 이렇게 349라는 혈당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운동을 해서 뚝 떨어뜨려야죠. 근데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밤새 혈당이 이렇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그런데 당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행이 많이 돼서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쓰고 해도 반응을 안 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이 췌장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인슐린을 맞고 있는 환자분이에요. 그래서 맞고 있는데 많이 맞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8단위 정도 맞으시더라고요, 인슐린을. 그래도 아주 훌륭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방법이 바로 이 연소 혈당을 적용을 하니까 아주 목표치에 완만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서 저는 180을 목표로 좀 잡았고요. 후기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잡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89점 정도 나온 상태였고요. 점심만 이렇게 잘 해결하면 되겠죠. 점심이 해결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자꾸 밖에서 사 먹으니까 그런데 해결하려면 도시락 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을 쌓는다면 훨씬 더 완만하게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당뇨 환자보다 오히려 인슐린을 맞고 있지만 이 연소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 훨씬 더 잘 조절하고 있고 당화 혈색소도 낮게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당뇨 탈출의 이제 통합 전략으로는 저는 이제 그 연속 혈당 측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시간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해서 자기한테 맞는 식단,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식단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식단은 누구한테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식단법으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바꿔보셔야 되고 또 운동 타이밍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운동 타임을 잘 잡아서 해야겠죠. 그리고 수면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있을 때 수면이 연속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하면은 훨씬 더 당뇨 탈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좀 더 관리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학에서는 혈당이 높네요. 약 드세요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 진료 시간 뭐 30초에서 길면 5분 이내잖아요. 길어야 5분이잖아요. 근데 기능의학에서는 왜 혈당이 높아졌는지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혹시 몸속에 숨어 있는 근본 원인이 뭐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까 논문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장내에 그 미생물 불균형이 있는지 그런 균이 문제가 있으면은 균 정리를 하고 좋은 균을 넣어주는 치료를 하고요. 숨어있는 만성 염증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리고 세포 속 기관이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어 있는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만성 스트레스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서 이것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독소 축적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중금속 흔하게 중독되어 있는 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또 이제 과부라 화합물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서 해독을 해주고요. 또 영양소 검사를 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을 해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서 해독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세균이 지나치게 장 속에 많이 증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유산균은 충분한지, 또 클로스트리움이라고 하는 유해균이 있는지, 그리고 곰팡이가 증식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금속 상태, 뭐 수은이나 납,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이런 것들, 특히 비소가 당뇨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해독을 해주게 되면은 혈당 관리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분비 교란 물질인 과부라 화합물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서 해독을 해주고 노출되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차단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연소혈당 측정을 잘 활용을 해서 당뇨에서 탈출하자, 이런 메시지를 드릴 수 있고요. 숨은 당뇨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소혈당 측정 검사는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보셔가지고 본인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뭐 많이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건강을 위해서 투자한다면은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연소혈당 측정기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단 한 분이라도 이 당뇨라는 질병에서 벗어나서 더 건강한 몸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